점수 잡는 hackers. Immediate. immediate 무슨 얘기일까? I am은 반이어거든요. 즉각적인 거죠. 직접적인. 왜? 가운데 미들 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 누가 껴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끼지 않고 둘이 바로바로 뭔가 직거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immediate은 가운데 끼지 않아서 시간 지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즉각적인 immediate 형용사고요. immediately 직접적으로 즉시 즉각 부사가 되겠고요. 자, 예문에서 보죠. 수능에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immediate result 뭘까요? 이게 즉각적인 결과 그리고 만족을 기대한다. 공부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성적 좋아진대. 그러면 초조하죠. 근데 공부하면 바로바로 결과가 좋아졌으면 좋겠잖아요. 즉각적으로 결과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죠. 그 즉각적인 결과, 즉각적인 만족, 그게 immediate result, immediate satisfaction. 어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즉각적인 파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공부해서 외우면 그대로 문장에서 바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려면 어원 가지고 과학적으로 외워주고 그 다음에 예문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immediate 즉각적인 했어도 문장 읽을 때 immediate 하고 버퍼링이 걸리는 거야. 독해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연습이 돼 있어야 해석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볼까요? Some. 이건 우리가 이 단어 자체는요. 총합 합계로 알고 있죠. 또는 동사로 총합하다. 근데 왜 썸이 제일 높은 거랑 관련되냐면요. 보세요. 1도 하고 2도 하고 하나씩 자꾸 더해서 제일 높은 값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내거든요. 그죠?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이걸 전부 계산해서 제일 높은 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총계를 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um은 원래는 정상의 의미가 높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총합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명사, 동사 모두 사용 가능한데 여기서 뭘로 썼을까? The sum of니까 이건 명사로 썼겠다. 그죠? 더 뒤에 자리니까요. The whole, 전체라는 것은 is more than, 뭐뭐보다 더 많은 건데 than the sum of its part. 그 부분의 총합보다 전체가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에 등장했던 건데 자, 부분의 합, the sum of. 그죠? 뭐뭐의 합 할 때 the sum of. 자,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돈을 갖다가 아주 많은 양의 돈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총액의 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 large sum of money 하면요. 큰 합계의 돈이란 얘기로 이제 거액의 돈과 같은 얘기죠. 독해하다가 in sum 딱 그러잖아요. 그럼 이 sum이 뭡니까? 총합해 준 거니까 in sum 그러면 전체를 요약하자면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쓰는 거죠. 또는 to sum up, sum이라는 게 전체를 더해보는 거잖아. 총합을 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에서도 글의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볼 때 to sum u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summary 그러면 요약해서 쓴 거를 summary라 그러잖아요. 그 sum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summary 요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sum 요거는 원래는 높다는 얘기지만 총합, 합계 그리고 총합하다 또는 요약하다까지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inform. 자, inform 이제는요. form이란 아이에다 인자 붙여가지고 알리다, 알려주다 동사죠. 네, 공지하고 통지하는 거 별표 3개 중요하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때 이는 반이요, 인이 아니에요. 안에다가 형태를 넣어주는 거죠. 머릿속에다가 내 머리 안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떤 형태를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inform. 자, 우리 여기서 명사 하니까 우리 알고 있는 information, 정보란 명사가 나왔다. 자, informative 하다는 건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요 뒤에 한번 클래스 해볼까? 유익한 수업, 그죠? 또는 뭐 세미나 붙여볼까? 유익한 세미나,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좋은 세미나란 얘기죠. 형용사 모습 또 기억해 주고요. 자, inform I는요. 뒤에 of랑 같이 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나오는 구조로 수능에 나왔죠, 지금. 자, 이때 inform 뒤에를 A라고 잡아주고 of 뒤에를 B라고 잡아주자. 해석은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려주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때 A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에게 뭘 알려줘? A new field of science, 과학의 새 분야를 알려주다. 이런 식으로 수능에 나왔던 단어. inform 보이면 of를 동그라미 딱 잡아주자. 자, 핵심 표현 보세요. inform 뒤에 A 자리 전부 우리 뭘 기억하냐면은 inform이란 동사 뒤에 A of B 이 구조 되고요. A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대체로 올 수도 있는데 A는 무조건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게 맞아요.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왜냐하면요. 해석을 할 때 A에게 알려주는 거라서 그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알려줄 때 뒤에 of를 쓰게 되면 B 자리에는 명사 넣으셔야 돼요. inform A of B. 그 다음에 to를 쓰시게 되면 to 부정사로 가야 돼요. inform A to 부정사. 마지막은 inform A 다음에 대절이라는 게 올 수가 있어요. 대시 나오면 또 새로운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있죠. 대리하라는 것을 알려주다. 전부 다 A에게 알려준다는 게 포인트. 네, 좋아요. linger. linger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병원에서 만날 링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쓰기도 하는데요. 동사 linger는 계속 남아 있는 거,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자, linger 길게 봐봐서 이 사람 갔더니 뒤에 이제 길게 어떤 이 사람의 좋은 향기가 남아 있네. 향수 뿌리고 갔나 봐.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좋은 향기가 lingered 머물러 있어. 길게 이 방에 아직 남아 있어. 이럴 때 linger 쓰는 거예요. 자, linger 남아 있다. 계속되다 오래 머무르다. lingering 하면 오래 질질 끄는 이에요. lingering 이런 게 형용사 모습으로 쓸 수 있겠고요. 예문에서 볼게요. The faint scent of pine. pine 여러분 이거 소나무인데 소나무의 희미한 향이야. faint scent. 소나무의 희미한 향기는 lingers 남아 있습니다. on the dress. 드레스에 소나무 향이 남아 있대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에서 뭘까요? She lingered for a few minutes to play with me.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 그녀가 계속해서 몇 분 동안 오래 머물러 줬다는 거죠. Play with me. 나랑 놀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여운이나 향 같은 것이 남아도 linger가 되겠지만은 이 사람 자체가 어떤 공간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 linger 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아요. 그 다음 6번째 보실 어근 circle. 네, 우리 원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죠? 또는 이제 무언가의 둘레 의미도 있어요. 볼까요? circular 원형의 둥그런이란 얘기예요. 또는 순환하는 뱅글뱅글 동그랗게 도는 거니까 순환한다는 얘기죠. 자, circular 원 뱅뱅 순환하는. 자, circle 원형 circulate 해볼까? AT로 끝나면 동사니까 둥글게 돌면서 순환하다. 예를 들어서 the heart circulates blood. 이때 circulate은 순환하다가 아니라 순환시키다라 읽어야겠다. 왜? 뒤에 목적어 오니까요. 심장은 순환시킵니다. 혈액을요. 그쵸? 심장이 bounce 하면서 펌핑 하면서 circulate 시키는 거예요. 피를 돌게 만드는 거죠. circulation 우리 혈액 순환할 때 그 순환이 circulation 또는 이제 돈이 유통되는 것도 돈이 생명과 같이 막 여기저기 돌잖아요. circulation 돈의 순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자, 수능에 나온 게 볼게요. Carpenters, 목수들은 may request, 요구할 수도 있어. lightweight circular saw. 이 saw라는 게 보다가 아니라 톱이죠. 그래서 가벼운 무게의 동그란 톱을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나 봐요. 그 톱을 요구할 수도 있다. circular saw.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 엔진 한번 시동 부릉 가면 막 둥글둥글 돌면서 자동으로 베어주는 그 톱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circular가 나왔었구나. 요거 말고도 굉장히 circular 중요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gravity. 자, 무거운 느낌으로 우리 지구가 날 끌어당기는 그 힘이에요. 뭐죠? 네, 중력이죠. 네, 명사로는 엄숙함, 중대함 될 수 있겠고요. 자, 어때요? 여기 사과가 떨어지잖아. 우리 막 사과는 왜 위로 안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지나 이래가지고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무거운이라는 요 말에서 파생이 돼서 무겁게 잡아당기는 힘, 중력입니다. Newton's theory of gravity. 그렇죠. 뉴턴의 중력 이론 이렇게 수능에 출제가 됐다. gravity. major.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전공을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선생님의 major, my major is English literature and education이거든요. 이 전공이란 말이 major. 그런데 얘의 이제 형용사 의미는요. 대다수의 사람들 할 때 이제 major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또는 뭐 주요한 좀 안 중요한 거 말고 중요한 이슈 할 때 major issue, major problem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전공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동사로도 써서 전공하다가 될 수 있어요. I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동사로도. 자, 보세요. 여기는 소수의 규모고 이쪽이 다수의 규모죠. 이쪽이 크잖아. 그렇죠? 이 다수의 쪽, 좀 더 비중이 큰 쪽을 major라고 합니다. 자, 이걸 명사로 만들면요. majority가 아니라 majority가 돼요. majority, 대다수. 그래서 우리가 뭐뭐 중에 대다수 그럴 때 a majority of
people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찬성했다. A majority of students 학생들 중에 대다수는 뭐 중학생이었다 혹은 고등학생이었다. 이럴 때 우리가 majority라는 명사를 쓸 수가 있어요. major 대다수의 majority 대다수. 자, 예문과 함께 a major challenge. 이때는 challenge가 여러분 어떤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major challenge, 큰 도전이죠. 주요한 도전이에요. 큰 도전은 for map makers, 지도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란 얘기죠. 그것은 is the depiction of hills. 언덕에 대한 묘사이다. 언덕 묘사를 어떻게 할지 그게 제일 큰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요한 도전거리 또는 뭐 주요한 문제 이럴 때 major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떤가 보세요. She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그렇죠. 이때 동사로 썼죠. 자, 명사였다면 전공이었겠지만 동사로 썼기 때문에 뭐뭐를 전공하다. 이때 전치사 in을 쓴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합니다. 좋아. explain. explain. 어때요? 아까 plain의 여러 의미 평평한, 평범한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고 밋밋하니까 오히려 분명하고 깔끔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explain, 설명하다.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바깥으로 분명하게 보이게끔 설명해 주는 게 explain. 자, explanation 명사 되겠고요. 설명. 자, 수능에 I can explain. 난 설명할 수 있어. how to 그럼 뭐뭐 하는 방법이죠. get은 여러분 어딘가에 도착할 때 get이란 말을 써요. how to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는 방법, 가는 방법. I can explain. 내가 설명할 수 있어. explain. 좋습니다. 자, 비슷한 말로는 우리가 clarify. 우리 이거 알죠? clear. 분명해지는 게 clear한 거거든요. 명백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거. 무슨 말일까? 명백하게 설명해주는 게 clarify.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 한번 clarify 좀 해봐. 규명해봐.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럴 때 clarify라는 거는 분명하게 밝혀 설명하는 거죠. 자, describe. scribe 여러분 이게 뭐냐면 쓰는 거야. 스스슥 쓰는 거야. 근데 뭔가의 아래에다가 스스슥 쓰고 있어요. describe은 위에 있는 걸 갖다가 스스슥 쓰면서 서술하다. 뭔가를 보면서 아래에서 스스슥 묘사해 주는 거. 그림 그려서 이렇게 보고서 스스슥 그리고 보고서 스스슥 쓰고 이게 describe야. 그래서 서술하다, 묘사하다, describe.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약간 달라요. 그래도 단어 나온 김에 한 번씩 보자고요. pile 이렇게 뭔가 잔뜩 쌓여 있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얘랑은 발음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그리고 파일, 서류 파일 아시죠? 자, 책상 위에 파일들이 파일을 이루며 쌓여 있는 거예요. 서류가 더미로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단어 뜻은 다르고 P하고 F 차이 있지만 연상해서 공부하자 얘기예요. 자, 파일은 뭔가 쌓여 있는 더미를 가리키고 pil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더미란 말 힙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파일 들어간 단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파일 자체의 의미 일단은 포개 놓은 무더기, 포개다 쌓다. 자, 이거 보세요. 나무 열심히 베가지고 착착착착 더미를 쌓아서 포개 놨죠. 이게 바로 파일이에요. 자, 예문에서 볼까요? He had piled. 그는 쌓았다. 그죠? 더미를 만든 거니까 wood니까 나무를 쌓아둔 거예요. Against the garage. garage라는 건 차고 쪽에다가 이제 약간 대가지고 차고 요렇게 건물이 요렇게 차고가 있으면 거기다가 더미들을 착착착 벽에 이제 이렇게 좀 맞대어서 쌓아놓은 모습이에요. 파일 동사로 썼고요. 좋습니다. 자, pile up 하면 쌓이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어휘 그때그때 안 외우면 어떻게 돼? 복화가 pile up 하겠죠. 양이 많게 쌓이게 되겠죠. 그래요. 그때그때 복습 잘하기. affect. 자, affect 별표 3개 굉장히 중요한데요.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 미치다인데 자, 왜냐면요. 행하다라는 이 fact 앞에 AF는 원래 AD가 뒤에 F 만나면서 변신된 것 뿐이에요. 자, 이 AD라는 건 어느 방향에잖아요.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사람에게 행동을 행했죠. 공을 던졌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때? 공에 맞고 아파하고 있어요. 상황이. 자,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행동을 함으로써 아픔을 주는 식으로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행동하면 영향을 그쪽에 줄 수밖에 없겠죠. 자, affect, 영향을 미치다였죠. 자, 이 affect란 아이가 동사로 써서 영향을 미치다인데 affection, 명사가 됐을 때 영향 있어요.
그죠? 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내가 행동을 해서 그에 대한 작용으로 상대방이 뭐 다치거나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affection은 작용이라는 뜻도 있다. 자, 근데 여기에 애정이라는 뜻도 있다는 걸 주목을 합니다. affection, 애정. 자, 왜냐면요.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행동을 행한다는 건 그쪽에게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어떤 행동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ffection은 영향을 미치다 해서 좀 많이 의미가 발전을 해서 애정이라는 뜻까지 있어요. 자, 이때 affective도 조심하는데 얘는요. 주로 형용사로 쓸 때 감정의, 그렇죠? 주로 이제 좀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이 단어에 언급이 되네요. affective, 감정의 또는 정서적인 이렇게 의미가 또 파생이 된다는 거. 자, 예문에서 볼게요. 당신의 language 사용은 use를 여러분 명사로서 씁니다. 당신의 언어 사용은 affect, 영향을 끼칩니다. Your teacher's attitude, 당신의 선생님의 태도에 영향을 끼친대요. 누굴 향한 태도냐? 너를 향한 태도가 되겠죠? 너가 고운 말을 쓰면 선생님이 너를 향해 좋은 태도로, 너가 막 거친 말을 쓰면 선생님이 너를 향해서 화난 태도로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affect 이런 식으로 수능에 출제가 됐다. 영향을 끼치다. 좋아요. efficient. efficient. 아까 우리 이게 effect에서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efficient은 효율이 좋은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유능한 거죠. 자, fix 만들다인데 바깥으로. 이 F는 이 X가 변형이 된 거라 그랬잖아요. 만든 효과가 밖으로 보이는 거니까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은 거죠. 자, efficient하고 아까 우리 앞에서 effect에다가 형용사 했을 때 어떻게 했지? effective 했었죠. 비슷해요. efficient, effective. 비슷해요. 자, efficiently 부사네요. 효율적으로. efficiency 효율, 능률. 인자 붙였더니 inefficient, 비효율적인. 파생어 한번 받고 energy efficient, 그렇죠. 에너지 효율이 좋은이에요. 적은 에너지로 많은 뭔가 열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 좋다 그러겠죠. 그렇죠?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good. 여러분 이건 상품이라고 해서 그래요. 우리 막 굿즈 많이 팔잖아. 그게 이제 good에다 s 붙여서 명사 형태라 보셔야 돼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상품들은 비싸다. 그죠? 우리 막 냉장고 이런 거 1등급 에너지 효율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더 비싸다. 2등급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efficient, 효율이 좋은. destruction. D 들어가면 뭔가 안 좋은 느낌이죠. 나 열심히 세워놓은 거를 파괴했어요. D라는 건 아래로. 자, 건물을 부수니까 건물이 아래로 와르르르르 무너지겠죠? 이게 파괴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세운 것을 아래로 무너뜨리는 행동. 이게 destruct. 동사는 destruct. 파괴하다. 파괴되다. destruction 그러면 이제 명사가 돼서 파괴. destructive 하면은 파괴적인. constructive는 건설적인. destructive는 파괴적인. 좋아요. 자, 수능에 나온 거 볼까요? 자, consequences 하면 결과. 뭐의 결과?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생태계의 파괴의 결과. 그죠?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destructive power. 파괴적인 힘입니다. 파괴력. 이렇게 우리 쓸 수 있다. vert. 방향을 요리조리 돌려보는 게 vert. verse로 바뀌기도 하고 vorce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한번 볼까요? 첫 단어. advertise. 광고하다죠. 왜 그러냐면은 vert, 돌리다. ad는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그쪽 방향으로 돌리게끔 만들어. 저쪽에서 우리 뭐 엄청나게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광고를 빵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뭐라고 싸다고 이러면서 가게 되잖아. 그죠? 고개를 돌려서 그쪽 방향으로 보게끔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광고의 효과죠. advertise는 광고하다. 자, advertising 이렇게 ing 붙여서 광고라고 명사 만들기도 하고 advertisement, ment를 붙여가지고 광고라는 명사 만들 수도 있어요. 자, advertiser, 광고를 하는 광고주. 자, 예문에서 볼게요. Bell Electronics, 벨 전자회사는 advertise, 광고했습니다. It's new phone, 새 전화기를. 이렇게 advertise, 광고하다. reverse, 뒤집는 거예요. 반대란 명사를 낼 수 있겠고요. reverse, 뭐냐면요. 동전을 봐봐봐. re는 뒤로, 뒷면이 앞으로 오게끔 한번 파닥 돌렸잖아요. 그죠? 이제 verse가 돌리는 거니까 뒷면이 앞으로 오도록 reverse, 방향을 완전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뒤집다, 반전시키다, 반대. reverse에다가 reversible 그러면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r을 붙였어. 원래 이제 in이겠죠. 이게 뭐 아니라는 의미잖아, 그렇죠? 요게 뒤에 이제 reversible가 만나면서
네, INE, IR로 변신해서 irreversible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irreversible. 그러면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변화가 됐다면, 이루어졌다면 그 변화는 irreversible change, 돌이킬 수 없는, 뒤집을 수 없는 변화인 거죠. 또 어떤 의사결정이 이미 끝났는데 되돌릴 수가 없고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irreversible decisio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reverse, 뒤집다. reversible, 뒤집을 수 있는. irreversible, 뒤집을 수 없는. 좋아요. 예문 보자. 거울은 display, 보여주다 그러면 돼요. 전시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지만 여기선 전시까지는 아니고 거울은 보여줍니다. 이미지들을요. 어떻게? reverse로. 그죠? reverse로 반대로. 좌우가 바뀌어서 거울에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걸 reverse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 자, in reverse, 반대로 거꾸로 좌우 상하 같은 게 뒤집어지는 상황. in reverse. 좋습니다. flick. 여러분, 앞에 혹시 뭐 종이 있나요? 이렇게 꼭이 돼서 한번 꼭 접으면서 플릭, 플릭 한번 얘기해줘. 꾹꾹 종이를 접을 때 플릭, 플릭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해보자고요. 자, 플릭은 기본적으로는 접다입니다. 접다인데 뭐 꼬다로 쓸 수 있고 막 그래요. 네, 접다. 요게 요렇게 변형이 될 수 있구나. 단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Simplicity. simplicity. 자, 이거는 이제 심플하단 말 알죠? 간단한, 이게 simple이죠. 그걸 갖다 명사했으니까 간단한 명사가 됐어. simplicity. 그런데 왜 이게 간단한 거냐면요. 보세요. sim이라는 건 같은이에요. 같은 요 sim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꼬았어.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꼬여진 것들은 반대쪽으로 하면 풀리는 거잖아, 단순하게. 그죠? simple이란 말은 같은 방향으로 꼬여서 단순한, 거기에서 명사가 나와서 simplicity. 자, simple, 형용사. simply, 끝에 y로 하면은 부사. 단순하게. 그 다음에 simplify, 간단하게 만들다. 이게 이렇게 fy 하면요, 뭐뭐화하다가 돼서 간소화하다. 그죠? 우리 막 제사상의 음식 옛날에 복잡하게 막 차렸던 거 이제는 간소화해서 몇 개 음식만 차려요. 이럴 때 simplify, simplicity 명사. 수능에서 simplicity is the essence of great novels. 단순함이라는 것이 essence라는 건 본질. 무엇에? 위대한 소설의 본질은 단순한 거다. 복잡한 거 별로 좋지 않다. 응? 위대한 소설은 딱 단순하게 잘 쓰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수능에 출제가 됐던 simplicity. 좋습니다. 우리 집에 혹시 있나요? recliner. 그 클라인, 요게 바로 기울다라는 의미. 동사로 lean 아시죠? lean. 기울다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recline의 클라인이었어요. 또 경사가 생기잖아. 기울어지면. 그렇죠? 우리 스키장의 슬로프 알아요? 그 슬로프가 경사면을 슬로프 그러거든요. 네, slope, lean. 바로 clean이란 단어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예요? climate, 기후란 말 만들어지죠?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였구나. 자, 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decline, decline,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자, 기울어지는데 자꾸 뭔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기울기가 떨어져서 양이 줄어들고 쇠퇴하다. 근데 내가 고개를 떨구면서 기울었어. 그러면 내가 오케이 한 거야? 거절한 거야? 거절하다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decline은 줄어들다, 명사로는 감소, 근데 동사할 때 거절하다까지 될 수 있다는 거. 자, 보세요. 아래 방향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죠? 줄어드는 모습이죠. 줄어들다 decline. 자, 고개를 아래로 기울었어. 그러면은 뭔가를 accept한 게 아니라 거절하는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declinatio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거는요, 하락, 쇠퇴, 거절 다 될 수가 있겠고요. decline 이대로 명사로 쓰게 되면 여기는 거절은 없어요. 네, 감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락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decline이라는 명사를 쓸 적에 gradual decline, 점진적인 하락, 그죠? steady decline, 꾸준한 하락. 근데 steep decline, 그러면 현저한 하락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땐 여러분 거절 아니고 하락으로만 쓰시고 declination 그랬을 때 하락도 되고 거절까지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이제 기운 정도, 네, 경사 이렇게도 declination 쓸 수가 있다. 자, 예문에서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인구의 비율이죠. involved, 우리 했던 거다.
뭐뭐에 포함된이죠. 또는 어떤 것에 연루된, 관련된. agriculture니까 농업이에요. 농업에 포함된, 즉 농업에 종사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에 종사되는 인구의 비중이 어때요? 비율이 is declining, 하락하는 중이다. 이렇게 수능에 출제가 됐다는 거. 좋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decline 이때 우리 줄어들다로 쓰면 될까요? 자, 이때 his offer, 그 사람의 제안은 이렇게 읽어주고요. 그 제안은 decline 됐다. 자, 이때는 하락하다 아니고 거절하다를 이렇게 동사로 쓴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하락하단지 거절하단지 확인 꼭 해주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string, 선생님이 아까 뭐랬냐면 끈, string을 좀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 string, 이게 끈이거든요. 끈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팽팽해지죠. 그래서 약간 string이란 말은 팽팽하게 당겨진 모습 또는 긴장이 된 모습 또는 끈으로 묶어버린 모습이 string에 들어갑니다. 얘네가 이렇게 strain, stress, stick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 단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strict, 엄격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엄격할까? 엄격하다는 거는 여러분 누군가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팽팽하게 잡아당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 팽팽하게 만들어진 이 선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된 선이 있으면 왠지 막 이거 통과해도 되는 건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건가 봐. 선이 느슨하게 돼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팽팽하게 당겨진 선을 보면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됨. 엄격하게 뭔가 규정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strict이란 말은 팽팽히 당겨진 느낌이 들어간 단어인데요. 결론적으로 뜻은 뭐냐면 그래서 엄격한이에요. 자, 엄격한, strict, 엄격하게, strictly. 물론 이제 strict은요, 팽팽하니까 긴장한 또는 뭐 정밀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엄격한 정도로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자, 이때는요, 어때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나? 엄격한 limit, 한도라는 게 보이죠? 전체 문장 볼게요. 성공한 사람들이죠. successful people.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 but, 그러나 어떤 한도 내에서 일을 하냐면요. 엄격한 자기만의 어떤 제한, 그 이내에서죠. within이라는 거는 뭐뭐 이내에라는 전치사니까요. 자기가 정한 엄격한 한도 내에서 나는 꼭 5시간만 잘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나는 말이야 열심히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어떤 한도를 정한다든지 엄격하게 그런 한도 내에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수능에 출제된 그 표현이 strict, 엄격한. distress, 얘도 고통과 괴로움, 뭐 괴롭히다 이런 건데요. 어떤 분들 선생님 스트레스에다가 D를 붙여 반여가 됐으니까 스트레스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아니고 이거는요. 스트레스란 말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스트레스를 주다 받다로 쓰지만 원래 어원은 팽팽하게 잡아 당기는 거잖아. 끈으로 잡아 끄는 게 스트레스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D라는 건 뭐죠? 떨어져서 이게 잡아 당겼더니 이 잡아 당겼던 게 탱 하고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나 어떻게 돼요? 꽝 부딪혀가 또 아프지. 그래서 distress라는 건 또 당겼던 거 끊어지면서 생기는 고통이 distress예요. 자, 그래서 고통과 고민 명사 되겠고요. 동사로는 괴롭히다 또는 슬프게 하다. distressful, 그러면 좀 괴로운이 되겠죠. 자, 예문에서 볼게요. The upcoming deadline, 다가오는 마감 날짜는 괴롭혔다 그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distress, 잡아당겨가지고 텅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또 그에 따른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네, 괴롭히다. prestige, 이것도 stage,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뭐 팽팽한 긴장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prestige의 뜻은 명성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자, 앞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뭐라 그래요? 이런 거 하나 현수막 같은 거 붙인 거예요. 끈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넘버원 컴퍼니 이렇게. 어쩌고 김계동 서울대 입학 쓴 거야. 이렇게 끈으로 앞에다가 보게끔 해놓은 거는 그만큼 명성이 있으니까 자랑하려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자, prestige 뭐냐면 명성. prestigious 명성이 있는, 명망 있는 대학들 뭐라 그래요? prestigious universitie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예문에서 볼게요. The athlete's prestige. 자, athlete는 운동선수인데 그 운동선수의 명성은 increase, 증가했대. 막 높아진 거야. 언제? After the Olympics. 올림픽 경기 이후에 선수의 명성이 더 높아졌다. prestigious. 앞에다가 이렇게 프리니까 끈으로 자랑스럽게 뭐 한 거예요? 현수막 걸어놓은 거예요. 명성.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우리 prestige 나온 김에 fame 이런 말도 명성. 명망, fame은 말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로 오르내리는 명성의 fame이고요. reputation, 다시 생각날 만큼 대단한 평판, reputation, 그것도 비슷한 느낌 단어가 되겠죠.
fuss. 이 뭐냐면 여러분 얘는 퍼 부었어 이렇게 기억하래 주세요. 그렇죠? 퍼 부었어. 뭔가 이제 들이부었어. 그랬더니 그 안에서 얘들이 막 지네끼리 녹아서 섞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fuss. 붓다, 녹이다. 단어 보도록 하죠. fuse. 그럼 여러분은 전기 퓨즈 생각날 것 같아요. 이게 뭔가가 녹아져 있는 정말 fuse. 도화성 그러기도 하고 동사를 일단 씁니다. 융합을 하다. 뭐 녹이다 이런 건데 fuse 명사 만들면 뭐 되게 퓨전, 여러분 퓨전 스타일 한식과 양식을 녹여 섞어서 만든 게 퓨전 스타일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동사가 fuse예요. 자 봐봐요. 여기 부어서 두 개를 섞어서 녹여서 하나로 융합을 시키는 게 fuse. 자 fusion 명사 모습 보이고요. 예문 보자. The heated metals 뭐냐면 가열되어진 금속들이 주어져 뜨거워진 거야. 걔네가 융합이 되었다. together 서로 함께 금속이 녹아서 섞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문장으로 쓴 거죠.